네, 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자, 오늘은 6월 5일 토요일 오후 10시 41분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한 주 마무리 영상을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어제 좀 개인적인 일이 바쁘기도 했고 약간 정신이 없어서 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겨를도 없이 이렇게 좀 금요일을 보내버렸고 오늘도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조금 늦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늦어진 점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또 이렇게 제 영상 혹시라도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아스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스코에 지금 참여한 우리 매드팩토하고 오스코텍 이야기를 한번 차트도 보고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흐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보고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스코 내용은 지금 이렇게 매드팩토나 오스코텍 이야기는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계속 뭐 구글링이나 네이버에 계속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국내 기업에서는 지금 셀리드만 이제 영상이래.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잠깐 봤는데 내용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셀리드가 아마 월요일날 좋은 주가를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매드팩토랑 오스코텍은 지금 아마 이제 발표를 다 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 기사가 없는 걸 봐서는 아마 월요일 장 막 시작하기 전에 한 8시 막 50분 아니면 막 57분 이럴 때 막 기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 시작 전부터 조금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리드는 지금 일단은 객관적 반응률만 봤을 때 5월 날만 봤을 때 27%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좀 올라왔고요. 네, 자궁경부암을 이제 적응증으로 해가지고 이 A상을 이렇게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서울병원 교수인 이 최철훈 교수님이 구두 발표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셀리드란 기업은 제가 이제 이번에 알게 된 기업인데 뭐 정확한 어떠한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일단은 객관적 반응률이 27%, 그 다음에 질병 통제율 DCR은 4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27%는 굉장히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어 환자 수가 지금 21명이기 때문에 21명 중에 15명의 평가 대상 환자의 유효성 분석 결과가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15명이라는 뜻이겠죠. 15명에서 27%면은 글쎄요. 그렇게 높은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뭐 27%라고만 봤을 때는 뭐 그래도 그렇게 나쁜 데이터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평가 대상 환자 중에서 한 명에게 완전 관해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월요일 날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이 될지 좀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나오네요. 네, 셀리드 관계자는 비록 대상 환자 수는 적지만 면역 치료 백신의 단독 투여임에도 완전 관해를 관찰했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런 이렇게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한 것 같네요. 그다음에 9일에 이제 또 바이오 헬스 컨벤션이 이렇게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때 또 어떠한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좀 정보를 한번 서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병용 투여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일단은 뭐 단독 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괜찮게 나왔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셀리드가 또 어떠한 이런 연구들 그다음에 임상들 진행을 하는지 좀 지켜보는 것도 셀리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스코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서 기사가 올라온 셀리드를 이렇게 한번 기사만 좀 챙겨봤고요. 아직까지 매드팩토와 오스코텍은 별다른 기사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발표는 이제 끝이 났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드팩토는, 네,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좀 상승을 하나 싶었더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음봉 3개로 하락을 좀 마무리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네, 금요일 날 양봉이 좀 뜨길래 이제 3개 음봉 서고 좀 양봉으로 돌아서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계속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에 좀 강했다가 오후에 계속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는 네, 좀 지금 지지해줘야 되는 라인까지 좀 빠져있는 상태죠. 그래서 월요일날 이 지지선 5월 13일에 저가 부근인 71,700원 정도 지지해주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갑자기 뭐 막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막 빠진다고 하면은 만약에 71,700원을 벗어나면은 네, 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대응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6월달 아스코를 우리가 그래도 상반기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서 뭐 데이터도 별로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갑자기 또 실망 매물이 막 갑자기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장 초반 분위기를 봐서 만약에 71,700원을 막 매도세가 막 나오면서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비중, 뭐 이제 전체 매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뭐 물을 탔거나 아니면은 좀 비중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는 좀 대응을 좀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어 이제 제 생각으로는요, 이 71,700원을 만약에 이탈을 해가지고 69,500원을 이탈을 하면은, 네, 69,500원 이탈을 하면은, 글쎄요, 약간 큰 틀로 봤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쭉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왜냐면 6월달이 가장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이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봉상으로도 그렇죠. 네, 주봉상으로도 지금 한번 쫙 올라주고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 여기서 이제 네, 하락이 좀 마무리되고 올라가줬으면 했는데 여기서 그대로 다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69,500원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한 55,000원 선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55,000원이나 아니면은 한 68,000원 정도? 네, 68,000원, 66,000원 선 정도까지는 더 빠질 수도 있고, 진짜로 많이 빠지면은 어 앞자리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단기적으로 한번 그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매드 팩토가 진짜로 뭐 많이 빠진다 하면, 근데 뭐 아스코로 그게 끝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투자가 뭐 완전히 절망적으로 끝난 건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를 해서 그나마 좀 멘탈을 유지해 놓고 그걸로 이제 좀 더 저가 매수를 잡아본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매드 팩터는 진짜 중요한 시기가 지금 이제 딱 포인트가 진짜로 왔고요. 제가 뭐 이렇게 웬만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글쎄요, 지금까지 리뷰하면서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중요한 포인트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분봉상으로도 보면은 네, 지금 이때 네, 6월 4일 이제 어제죠. 어제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그냥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쭉 빠져버려서 네, 크게 봤을 때 이제 여기 71,700원을 뚫고 내려간다면은 71,700원 뚫고 내려가면 하방이 언제 확 열려버리죠. 여기를 뭐 지지해주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쭉 이탈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라인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60분봉상으로 보면은 잘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요 부분이죠. 여기 저점에서 반등 나왔는데 네, 또 저점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왔죠.
그럼 지금 다시 그 포인트까지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반등이 이제 나와줄 자리인데 반등이 못 나온다고 하면은 69,500원을 뚫고 내려가서 더 내려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디까지 만약에 69,000원을 뚫고 내려가면은 65,000원, 네, 65,000원 선, 그 다음에 6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150분봉인데요. 여기 그 다음에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부근, 네, 요 부근, 그 다음에 진짜 작년 6월 15일이겠죠 이게. 네, 작년 6월 15일에 51,000원, 네, 51,000원까지도 좀 열어놔야 됩니다. 요렇게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래로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다. 여기서 네, 지금까지는 두 번의 반등을 잘 보여줬는데 두 번의 반등을 잘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장 초반부터 이제 장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안 나온다는 것은 이미 기자들은 좀 기사를 써놓고 뿌릴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겠죠. 이제 그 내부 정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또 미리 발설되면 안 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걸 이제 엠바고라고도 이제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월요일을 좀 어떻게 될지 정말 긴장됩니다. 그래서 기사 보면 이제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판단이 들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이 가능하시다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 생각이 들고, 위로 이제 튀면은 위로 이제 한번 반등 나와주면은 전고점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강하게 전고점 이제 지금 150 분봉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이 82,000원이니까요. 82,000원을 한번 넘어서면은 또 긍정적으로도 봐야죠. 네, 한 87,000원, 87,000원 넘어서 91,000원, 91,000원 넘으면 네, 이제 10만원 선까지 한번 안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월요일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드팩토는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진짜 근데 제 생각에는 진짜로 만약에 손절을 만약에 한다면은 진짜로 매드팩토를 내가 다시는 쳐다도 안 볼 거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저는 손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그냥 제 의견일 뿐입니다. 그리고 뭐 전략 매도나 뭐 손절을 치고 이제 나가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좀 단기적인 대응을 어느 정도 좀 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요. 만약에 이제 현금이 좀 있다면은 한번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겠죠.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수급의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계속 매도를 했거든요. 이번 주는 6월 1일부터 4일까지 6월 들어서는 지금 계속 매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의도가 지금 어떤 의도일지 요게 좀 뭔가 작전인가 아니면은 뭐 공매도, 네, 공매도의 영향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프로그램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4일째.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까지 지금 다 매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수급이나 이런 게 또 어떻게 될지 그게 좀 중요한 수급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뭐 좋은 호재 뜨면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뭐 그냥 쉽게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도 계속 매도를 했네요. 수급도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드팩토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매드팩토가 그 장 마감하고 금요일날 장 마감 후에 공시가 있었어요. 그 저기 그 이사, 그러니까 사내 이사가 지금 한 명이 자진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매드팩토 사회이사, 네, 사회이사 1인이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조금 깨림직해요. 왜 갑자기 그 아스코 학회, 중요한 학회를 앞두고 사회이사가 자진 사임을 했을까? 요 부분, 네, 요 부분이 조금 뭔가 마음이 걸리긴 하는데 좀 불안불안하네요. 수급도 보고 하니까 굉장히 좀 하는데, 글쎄 이거는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또 급반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하기는 한데, 뭔가 근데 이거를 글쎄요, 뭔가 악재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약간 개인 투자자들의 조금 심리를 좀 건들려고 한 건지, 요게 그래서 좀 월요일에 일단은 좀 조급하지만 차분하게 냉정하게 좀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드팩토는 수급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장 끝나고 공시도 그렇고 약간 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월요일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가능하면은 한 8시 반쯤에 라이브를 한번 켜볼까 해요. 네, 매드팩.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장 흐름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라이브를 한번 켜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게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매드팩토는 일단 여기까지 좀 차분하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스코텍도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오스코텍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조금 다행인 것은 오스코텍은 좀 빠지다가 이제 장 막판에 이제 오후에는 조금 여기 라인에서 35,000원 라인에서 좀 지지해주는 좀 모습이 있었어요. 네, 오스코텍은 이런 모습이고, 매드팩토 10분봉은 계속 좀 흘러내리는 양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매드팩토는 지금 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만약에 뚫고 내려가면 71,700원을 최후의 저항선으로 보고, 네,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를 또 뚫고 급락세가 나오면서 이탈을 할 것인지,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오스코텍 10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오후에 어느 정도 조금 받쳐주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월요일날 얘가 반등이 좀 나와줄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한 34,000원 선, 34,000원 선까지, 네, 여기죠. 네, 5월 4일날 11시 40분 부근이었던 34,400원을 좀 보고, 네, 단기적으로 이건 분봉이니까 분봉을 본다는 것은 단기적인 대응을 한다는 거겠죠. 단기적인 대응을 했을 때 34,400원 라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주봉상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근데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음봉이 이렇게 크게 하나 서면요, 이제 또 여기가 매수 타점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던진다는 것은, 만약에 매도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저가 매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주봉상으로 32,000원에 이탈을 하면은, 32,000원에 이탈을 하면은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길게 봤을 때요. 왜냐면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 만약에 진짜 빠지면은 뭐 한 3만원 초반, 네, 요 라인 부근, 요 라인이 지금 네, 3만 1,000원 부근이고요. 3만 1,000원 부근이 이탈을 하면은 어 28,000원? 네, 28,00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길게 봤을 때는 만약에 월요일날 이제 오스코텍도 뭐 아스코에서 별게 없었다 하면은 또 갑자기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좀 관리해 보겠다 싶으시면 이렇게 주봉상 대응 라인을 보시고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제 여기를 이탈을 해서 바닥 다지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그냥 놔둘란다 하시면은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스코텍은, 왜냐면 오스코텍은 올해에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있기 때문에. 근데 매드팩토는 아무래도 벡터 서팁이 가장 지금 핵심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그 후속 파이프라인보다는요, 지금 벡터 서팁이 일단 잘 돼야지 그 후속 라인들도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벡터 서팁의 결과가 좀 절방적이다 그러면은 매드팩토는 진짜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응을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오스코텍과 매드팩토가. 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네, 지금 약간 박스권을 그렸을 때 지금 박스권 짧은 약간 작은 박스권 여기, 네, 박스권 지금 하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봉상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아래로 빠진다고 하면은 또 한 31,000원, 첫 번째 33,000원, 31,000원, 네, 요렇게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월요일날 일단은 나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하시면은, 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으로는 뭐 일봉도 어떻게 보면 단기 대응이니까요. 이렇게 대응 라인 잡아놓고 내가 일정 부분, 네, 일정 부분 내가 손절도 이제 비용이 이제 만약에 내가 뭐 한 1,000만 원을 매수해 놓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이제 1,000만 원에서 갑자기 한 20% 빠지면은 2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 계좌를 좀 방어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저가에서 다시 잡는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약간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오스코텍이랑 매드팩토를 월요일날 일단 오전에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켜보고 대응을 어느 정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좀 그래도 제 딴에 좀 비중이 크게 좀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서 특히 매드팩토랑 오스코텍은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네, 3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스코텍, 매드팩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이 기로에 서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지 않지만, 네, 월요일날 장 시작하기 전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떨리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이 빠져서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약간 주가 자체가 좀 희망적이지 않으면서 계속 지금 뭐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많이 좀 지쳐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희망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 기술력은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고 또 한국인이 또, 네, 한국인이 또 이 의지의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축구도 5대 0으로 이겼고, 네,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긍정적인 부분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 꼭 긍정적이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흘러가진 않으니까 플랜 B가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도 아니니까요. 그냥 제 눈에 보이는 만큼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요. 네, 그 월요일 날 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제 의견은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런 단기적인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네요.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월요일 날 일단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네, 제가 좀 말이 좀 주저리 길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또 시간이 늦었으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ABL 바이오하고 지노맨 컴퍼니 영상을 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